수익 모델이란 건 이게 한마디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것이다 라는 수익 모델이 있죠. 간단합니다. 너는 이 가격에 사지만 나중엔 누군가는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거다. 왜냐? 우리 코인은 되게 유명해지고 좋은 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들잖아. 이게 무슨 코인인데 300억씩 살까? 또 최신 뉴스가 하나 있죠. 자, 이 스타트업, 코인, AI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해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모 기업 대표가, 암호화폐 대표가, 사이트 쿼드리가 CX 대표가 인도에서 죽었잖아요. 인도에서 죽었는데 요렇게 생긴 USB에 1600억어치 암호화폐를 넣은 다음에 죽었는데 비밀번호도 아무도 몰라서 너희들한테 1600억어치 암호화폐를 못 돌려주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죽었어! I'm dead 이래갖고 내가 죽는 바람에 1600억어치 암호화폐를 비밀번호를 까먹었네.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너희들을 못 죽였네. I'm sorry 이러면서 자 죽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거대한 음모론 이게 과연 죽었는가? 왜냐? 얘가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콜드 월렛, 핫 월렛이 아니죠. 오프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콜드 월렛인데 이 콜드 월렛 가운데 5개가 비어 있었대. 그 비밀번호 못 풀어서 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까봤나 봐요. 근데 비어 있었대. 아예 보관된 암호화폐가 전혀 없었다. 인도에서 위통을 호소하며 인도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그의 시신이 안치돼 있던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본 사람이 없다. 허허. 이분이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한국말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그쵸? 이분이 한국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 분야의 선진국이죠,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선진국입니다. 압도적인 선진국이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뭐 이미 압도적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거 나잖아요? 내 시체임을 인증함. 여기 사인도 들어가죠, 이렇게. 내 시체라고 보내온 거 아니야, 이거 내 시체. 자, 이분은 시체도 아니고 동영상으로 보내왔어요. 힙하라고 사인도 했어. 나 맞다고. 사인과 인감도장까지 이렇게 찍어서 나임을 증명함. 그래서 보내왔잖아요. 시체가 온 게 아니라 동영상이 왔어요. 영상이.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라고. 이거를 우리나라 이 분야의 압도적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를 벤치마크한 게 거의 확실하다. 이거 벤치마크 장난 아닌데. 이거 우리나라 이거 엄청 우리나라가 여러분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분야에서는 거의 월드 클래스입니다. 지금 또 동남아 어디에서 우리나라 모 기업인이 월급 안 주고 도망쳤다가 지금 난리 났어요. 말레이시아인가? 제 기억에. 오늘자 뉴스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국가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까지 나가서 그거를 지금 해먹고 있다. 이분이 뭐 진짜 살아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시신을 본 사람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작죠. 우리 저기 누워 계시는 이 형님은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이 형님의 스케일. 이거 지금 어디 요 정도 갖고 지금 눕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형님 스케일이 이게 2,900억이 아니죠. 이 형님 띄어먹은 스케일이 당군 이래 최대니까 3에서 5조 얘기하던데. 1,600억으로 지금 이런 그때도 얘기했지만 쪼잔하게 참 스케일이 안 된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보여드려요. 이거는 제가 음모론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잠깐 신문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어느 그 암호화폐 사이트 회사 대표분이 자살하셨대요. 이거 진짜겠죠. 우리나라니까. 자살하셨는데 왜 죽었냐? 왜 자살하셨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지? 탑비트랍니다. 탑비트라고 나오잖아요. 탑비트가 TB코인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판매했어요. 그리고 회사 대표가 자살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시세가 97%가 빠지죠. 자, 그러면 암호화폐를 안 해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탑비트라는 곳에서 탑비트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무슨 코인을 판매를 합니다. 쭉 아래 그 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쭉 코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럼 탑비트를 예를 들었으니까 이분들이 뭘 팔았냐 가서 보면 그 탑비트라는 TB 코인을 파는데 한 2달간 7천만 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거 ETH가 이더리움이거든요. 1 이더리움에 뭐 13,500개 쫙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위로 올려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얘네가 탑비트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하나에 대충 10원, 총 7억 원어치를 판매하겠다는 뜻이에요. 위에는 최소 참여 금액은 135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스타벅스 얘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135만 원어치 사면은 기프티콘 2개 주겠다는 거거든요. 100 ETH 사면은 신세계 상품권이잖아요. 100 이더리움. 100 이더리움은 여기 지금 1350만 원이에요. 그럼 1350만 원어치 사면은
30만 원어치 신생상품권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얘들이 말하는 TV가 뭐냐? 탑비트코인 이걸 산다는 거거든? 굳이 탑비트코인 말고도 이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수백 개입니다. 자, 이 뉴스 기사를 봅시다. 뉴스 기사를 2개 붙여온 거거든요. 무슨 이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싱코라는 기업이 싱코 토큰을 만들었대. 마찬가지죠. 싱코 토큰이니까 뭐라고 쓸까? 아까 탑비트는 TB였고 뭐 SC 토큰? 싱코? 뭐 토큰을 만들었어요. ICO 하드캡을 달성했다. ICO가 뭐냐면은 이니셜 오퍼 코인 오퍼링이에요. 한마디로 처음 이 코인을 처음 대중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를 대중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그게 ICO예요. 마치 처음에 IPO 비슷하죠. 주식 IPO 하는 것처럼 내가 토큰을 만들었을 때 이 토큰을 사세요라고 이렇게 아까 전에 탑비트코인이 했던 것처럼 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어치를 팔았냐면은 3천만 달러, 339억 원 어치를 팔았다는 거거든요. 또 뭐는 2분 만에 하드캡을 넘겼다. 하드캡이라는 것도 발행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들잖아. 이게 무슨 코인인데 300억씩 살까? 무슨 코인인데? 이런 코인들이 수백 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싱코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코인을 만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주장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가지를 주장해. 물론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는 내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처럼 이 코인 업계를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겠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코인들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계의 플랫폼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심지어는 무슨 보물선을 발견하면은 주는 코인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등등등등등 붙이는 건 많은데 잘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아. 별게 다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슨 플랫폼화 이 코인은 호주에서 왔으며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5분 내에 안 사면은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고 하여튼 별 이상한 광고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싱코라는 회사의 주식 산 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이 싱코라는 회사가 만든 이 코인이 물론 비트코인처럼 대박을 치면 이 주식이 대박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회사들은 보통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수익 모델이 없어요. 뭐가 있겠어. 수익 모델이란 건 이게 한마디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것이다 라는 수익 모델이 있죠. 간단합니다. 너는 이 가격에 사지만 나중엔 누군가는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거다. 왜냐? 우리 코인은 되게 유명해지고 좋은 게 될 테니까. 예를 들면은 7만 개밖에 발행을 안 해. 10만 개밖에 발행을 안 해. 근데 그거밖에 발행을 안 하면 세계적인 코인이 될 수 없겠죠? 그거밖에 발행을 안 하면. 하여튼 그거밖에 발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줄 거야. 이게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준다는 수익 모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문 닫으면 없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냐면은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금지해놨어요. 이건 마치 슈카 회사를 만든 다음에 원래는 수익 모델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주식 그런 거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관련 법에 다 걸리잖아요. 다 걸린다고. 주식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 주식으로 안 하고 코인으로 이름을 바꾼 거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주식이라면 따져보잖아요. 얘네가 먹거리 회사인지 건설 회사인지 제조업인지 금융업인지 따져보는데 코인은 그게 없죠. 왜?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면은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져보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따져봅니다. 성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코인으로 들어가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코인에 어떤 투자하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다. 사실상 이 기업이 만든 이 코인은 이 기업의 주식과 현재로서는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얘가 만든 게 잘 돼야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데 주식은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따져보면서 코인은 기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코인을 따져요. 코인도 사실 만든 애를 따져봐야지.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뭐냐? 이 ICO가 우리나라에서 금지됐거든요. 코인을 해서 처음에 코인으로 돈을 모으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해외에 나가서예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ICO를 합니다. 주식 IPO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엔 거의 똑같아요. 자기네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못하니까 해외 나가서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 주식을 IPO를 한다. 그러면 정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몇몇
몇몇 대상만, 물론 전 코인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주식으로 IPO를 하면 장난을 못 쳐요. 주식으로 IPO를 하면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슈카 기업의 주식을 IPO하면은 내가 내 돈으로 자전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내가 장난질이 뭐냐면은 내가 내 주식을 팔면서 과연 몇 퍼센트가 팔렸고 얼마에 팔렸고 얼마의 자금이 들어왔고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증권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토큰의 ICO는 이거 아무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싱코라는 기업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인터넷에 아무 기업이나 가져온 거고 A라는 기업이 이 토큰의 1차 세일에서 1차 판매에서 뭐 모금액의 몇 퍼센트를 팔았고 얼마를 팔았고 뭐 500억어치를 팔았고 뭐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뉴스 비슷하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돌린 걸 수도 있어요. 나쁘게 생각하자면. 이 싱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싱코는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되게 훌륭한 기업일 수도 있죠. 훌륭한 코인일 거예요. 전 이거 모르는 기업이고 A라는 기업이 ICO를 통해서 코인을 조달하는데 97%가 들어와서 우리는 500억을 팔았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 첫째, 이게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둘째, 증권사같이 공인된 그런 뭐 기관이 가운데서 엄격하게 봐주는 것도 없어요. 500억이 들어온 거는 내 돈 1억을 500번 돌린 걸 수도 있어. 내 돈 1억으로 사고 나한테 들어온 걸로 또 사고 나한테 들어온 걸 또 사고 이렇게 해서 500번 돌린 걸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야. 누가 얼마를 샀는지 얘만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이걸 엄격하게 뭐 정해놓은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ICO라는 거는 사실상 A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다. 이 코인이 뭘 바탕으로 했고 이 코인의 비전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 코인의 비전에 대해서 이 책자들을 보면은 얘네가 발표한 책자들 같은 데 보면은 이 아이들이 ICO한 코인의 비전에 대해서 막 써놨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초기에는 누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죠. 이 비전은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써놓을 수 있어요. 코인이 이미 뭐 수백 종류잖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데 어떤 회사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코인을 살 때는 그 코인의 비전이나 그 코인이 지금 뭐 97%가 팔렸네 뭐 비싸게 팔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누군가가 엄청 중요해요. 게다가 얘네들 여러분 코인 가격들은 ICO 뭐 이렇게 써있죠. 이 코인 한마디로 코인 IPO 하는 게 보면은 88%가 뭘로 모금했다? 이더리움으로 모금했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국내에서 금지가 됐을까? 차라리 가운데 야 우리도 주식 IPO를 누가 증권사 끼고 하고 싶겠어요? 안 끼고 하고 싶지? 근데 증권사 같은 때를 왜 끼워서 해요? 은행, 증권사 이런 데 끼잖아 가운데. 거래소 끼고 금감원에서 감독하고 왜 그래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주식을 어떻게 파는 장난질을 막기 위해서인데 여기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사는 순간에 뭐 가장 뭐 대표적인 1등에서 10등까지의 코인 같은 거는 향후의 비전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요즘에 막 ICO 되는 이 수많은 암호화폐라는 거는 그 수많은 기업들에게 주식을 사는 거와 전혀 다를 게 없다. 전혀 다를 게 없다. 그 코인의 비전에 대해서 나한테 10시간을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코인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 회사의 비전이 중요한 거지. 니들 회사가 중요한 거라고.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가 중요한 거야. 니들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지.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뭐 제도권에 올라와 있는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 10개나 20개 되나? 제도권에 올라와 있는 코인? 뭐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암호화폐 공개 ICO죠. IPO하고 똑같아요. 이니셜 오퍼링을 하는 코인들은 그게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그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나는 ICO 할 때 잽싸게 들어가서 하루 만에 2배 먹고 나와야지 이러면은 할 말은 없는데 이 코인을 장기 투자해서 뭘 해보겠다 그러면 항상 이게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코인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 특히 ICO라는 거 하는 거에는 이런 위험이 있고 이게 금지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골드만삭스에서 코인을 발행한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자기가 직접 발행을 한다. 야, 그럼 뭐가 있겠지. 골드만삭스가 미치지 않고서야 직접 코인을 발행할까 싶은데 자기 주식을 담보로 코인을 발행한다. 야, 그럼 뭐 믿어도 되겠지.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뭐 정말 뭐 사기였다. 그럼 골드만삭스의 손해배상이라도 걸 수 있겠죠. 삭스 코인.